이 코로나가 온 다음에 예상치 못한 수혜들이 있는데 아까 전에 뭐 맥주가 그렇게 많이 팔렸다며. 맥주를 마시면 뭘 마셔야 돼요? 안주가 필요해. 집에서 혼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었어. 맥주에서 아까 주가 봤죠? 하이트질러 주가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하이트질러 주가가 오르면 뭘 생각해? 안주를 생각해야 되는데 오리온이 이게 과자 반지였잖아요. 스낵이 작년 영업이익이 3,210 창사 이래 최대인데다가 1분기에 더 증가했어요. 아니 얘는 왜? 얘 아닌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정 아닌가? 정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도대체 뭘 그렇게 많이 팔렸냐 보니까 한국 법인이 매출액이 7천억인데 중국 법인의 매출액이 9천억이에요. 거의 1조죠. 한국 법인보다 중국 법인이 더 큰 회사예요. 오, 얘네가 뭘 팔고 있나 봤더니 오징어 땅콩이 얘네 거였구나. 꼬북칩, 스윙칩, 포카칩, 썬칩, 오감자. 잘 나갈만 한데? 이런 건지 몰랐다. 이런 포트폴리오인지 몰랐는데, 아우, 야, 잘 나갈만 했네요. 제가 좋아하는 건 다 있네. 야, 그러네. 제가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 할 일 없으면은 이렇게 나가 사먹었던 게 다 여기 거구나. 그랬네. 잘 팔리만 했네. 메뉴를 잘 몰랐어요. 게다가 우리가 온라인에서 안주 과자를 시켜 먹으면서 오리온 매출이 아니라 오리온 온라인 매출이죠. 온라인 매출. 오리온이 온라인 매출이 2배 증가했어요. 2배. 92%. 1분기에. 안주가 필요하다는 거죠, 안주.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맥주 등을 마실 때 곁들이기 좋고 쪽쪽 빨 때 같이 먹을 스낵류를 그렇게 많이 시켜서 매출이 2배가 났어요. 야, 이것도 수혜주라는 거는 좀 상상을 못했는데 뭐 이런 거죠. 집콕하니까 과자 매출이 꽁충했다. 굳이 오리온뿐만 아니라 다 꽁충했는데 오리온이 굉장히 득을 많이 받고 이거죠. 홈맥 덕분에 오리온 스낵의 인기몰이. 요거는 진짜 예상을 못했는데 아까 말했지만 하이트질로도 이렇게 올라갔죠. 술 매출이. 사실 회식을 안 해서 떨어질 걸 생각했는데 오히려 올라갔고 여기서 물론 안 좋은 데도 있습니다. 저건 우리나라 얘기고요. 그 망한 데도 있어요. 자, 이건 정신 나간 회사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코로나 맥주 만들던 회사 광고 잘못하다가 작살 났어요. 광고를 뭐라고 했냐면은 코로나 곧 상륙합니다. 미국 얘기죠. 이렇게 광고를 했다가 미친놈들 아니냐 이거 진짜. 자기들 이름이 코로나라고 새로운 제품 냈다고 요런 커밍순 코로나 커밍순 곧 상륙합니다 뿌 이런 거 냈다가 미국에 진짜 코로나 상륙했잖아요. 진짜 코로나가 상륙하니까 박살났어요. 이거 미친놈 아니냐고. 커밍순 코로나 뭐 이런 거 냈다가 진짜 왔어요. 코로나가. 이게 안 왔으면 농담으로 넘어갈 텐데 와서 박살이 난 데다가 가뜩이나 안 팔리니까 이게 뉴스들이 쭉쭉 나오는데 뭐 뉴질랜드 한 맥주집은 코로나 판데믹이 계속되는 한 끝나지 않으면 코로나 맥주를 깎아주겠다라고 홍보했다라는 게 또 인터넷에 많이 돌았는데 이놈들은 그러면은 코로나가 계속 가기를 바라는 거냐 또 이래갖고 뭐 제정신이냐 욕먹고 어떤 데는 또 코로나 맥주병에 마스크를 씌운 다음에 요즘에 코로나니까 코로나 사면은 마스크 공짜로 줍니다 또 이런 마케팅 하다가 또 욕먹고 야 마케팅을 잘해야지 누가 그딴 걸로 마케팅을 해. 야 그거 공짜로 주면 누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자폭했어요. 요즘에 코로나가 참고로 미국에서 가장 수입이 많이 되는 맥주 1위였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냐. 뭘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어요. 물론 뭐 멕시코 맥주 회사들이 다 문 닫긴 했지만 결국에는 생산 중단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잘 없어졌나? 편의점 가니까 잘 없더라. 코로나 맥주가 멕시코에 사라지고 재고까지 없었다고. 멕시코가 맥주 소비량 4위인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저런 나라도 있고요. 오리온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이게 대단한 게 딴 건 모르겠고 중국에서 스낵이 40%가 늘었어요. 1분기에. 캔디 23%. 베트남에서도 58%가 늘었어. 러시아 하면 초코파이죠. 생각해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초코파이 많이 팔리는 데가 러시아 아닌가?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가별 매출을 보면은 한국보다 중국이 큰데 중국의 성장률이 좋고 베트남이 12%. 꽤 높죠 그래도. 여기인데 성장률이 40% 가까이 되고 한국보다 중국, 베트남에서 더 잘 팔리는 오리온 초코파이 진짠가 이건? 우리나라에 몇 개 팔리는데 해외 시장에서 23억 개가 팔리는데 와 중국에서 1890억. 야, 중국은 이해를 하겠어. 그래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초코파이가 많이 팔리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베트남은 왜 우리나라보다 초코파이를 많이 먹지? 야 이건 몰랐네.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 초코파이를 많이 먹어요. 국내가 800억인데 베트남이 920억이야. 야 베트남은 뭔데 초코파이 이렇게 많이 먹어? 야 그랬어? 베트남에서 제사상에 오를 만큼 인기야? 러시아까지도 이해를 했어. 러시아 하면 팔도 도시락과 초코파이 2개가 떠오르니까 그건 이해를 했는데 베트남이 초코파이가 우리나라보다 많이 먹어. 야 불닭볶음면 이후로 이거를 또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정, 중국은 인. 그것까지는 제가 압니다. 옛날에 얘기했죠. 우리나라에선 정이지만 중국에선 정이라 그러면 잘 안 통하기 때문에 거기는 인을 좋아하죠. 베트남은 뭐야? 정감. 정감은 뭐야? 정이랑 비싼 거. 베트남은 정감이랍니다. 틴흐감 신제품 초코파이 딸기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야 초코파이가 우리나라보다 베트남에서 많이 팔려? 참고로 중국 랭킹 1위 파이 업체 하나 보여드리면 달리그룹이라는 데가 있는데 달리그룹이 히트를 쳤던 상품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보는 거죠. 참고로 중국 랭킹 1위예요. 달리그룹의 영업이익이 우리나라 제과업체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6천억인가 그래요. 순이익이. 그러니까 달리그룹의 또 다른 히트품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디서 많이 보던, 뭐 우리가 뭐라 그럴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어디서 많이 보던, 괜찮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억울하진 않죠. 그러니까 왠지 여기 그 감자 슬라이스가 켜켜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제가 먹어본 적은 없지만 왠지 열면은 짭짤한 감자 스낵이 이렇게 쭉 있을 것 같은데 뭐 착각일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겁니다. 중국 과자 랭킹 지금 아직도 1위걸요. 순이익이 6천억, 한국 제과 시장 전체를 합해도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회사인데, 뭐 우리도 뭐 저럴 때가 있었으니까. 오리온이 대단한 거는, 이 롯데 같은 경우에 중국에 들어갔다가 제가 음료가 다 탄환경 맞고 출시했는데 여기는 됐다는 게 참 대단한 거고. 오리온이란 회사를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옛날에 동양이었죠. 동양 오리온.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양 오리온이었는데, 돌아가신 이한구 회장님이 따님만 두 분이셔서 사위가 들어와서 이쪽은 사위 경영을 해요. 동양이 쫙 반으로 나뉩니다. 기억이 나시겠죠? 동양그룹과 오리온그룹으로 나뉘어요. 첫째가 동양을 가져가고, 그 당시에 몸통이었던 금융 쪽과 시멘트 제조업 쪽을 가져가고, 둘째가 뭐 온미디어, 메각박스, 오리온 제과 쪽을 가지고 싹 계열 분리를 하는데, 동양그룹 사태가 벌어져. 2013년도에 동양이 무너지는데, 이때 왜 무너졌냐? 이 당시에 요 사위로 들어왔던 첫째 사위 아저씨가 전공이 금융이었어요. 미국에서 금융 전공하신다고 오신 분이야. 금융 쪽에 잘 알아서 동양증권, 동양생명, 뭐 동양신탁 뭐 이런 걸 막 만들어서 금융사업이 엄청나게 잘 나가는데, 문제는 시멘트가 굉장히 안 좋아서 빚이 막 늘어나고 하니까 승부를 겁니다. 어떻게 거냐? 첫 번째 건 승부스가, 당시에 건설 경기가 막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2005년, 2007년 얘기예요. 그래서 그룹의 레미콘 사업을 동양에 붙여갖고 고수입 지주회사로 걸어간다. 사업장을 확대한다. 28곳을 47곳으로 남기고 올인 전략으로 갑니다. 2007년에.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승부수를 걸어요. 안 되겠다라고 다시 3천억의 빚을 동원해서 막판 뒤집기 도박에 가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중국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막 폭등하고 있어서 자원개발 상장사인 골든오일을 2008년 5월에 타이밍 보소. 자원개발 상장사를 인수를 합니다. 왜 망했는지 얘기를 안 해도 알 수 있을 거죠. 2008년에 그룹의 명운을 군 베팅을 거는데요. 하필이면은 원자재 가격에 베팅을 걸었던 게 오일이었는데 2008년 5월이면은 아마 이 근처 어딜 겁니다. 이 근처 어딜 걸었다가 오일 가격이 여기서 일로 오죠. 리만 브라더스라는 분이 맨날 또만 형이 등장을 하는데 오일에 걸었고요. 또만 형이 등장을 하는데 건설에 걸었죠. 여기서 팍 해서 완전히 갔는데, 가서 금융줄이 끊기다 보니까, 돈을 빌릴 때가 끊기다 보니까, 대출이 끊기다 보니까 고금리 회사채 발행하고, 유명했어요. 제가 시장에 있었을 텐데 동양 고금리 회사채들 한 8% 됐어요. 7%, 8%, 9% 막 이랬어요. 회사채 기업법인 나오는데 소화가 안 되잖아요. 소화가 안 되니까 동양증권을 통해서 팔다가 그게 날라갔죠. 중간에 금융당국이 뭐라고 내었냐면은, 부실 계열사의 채권을 파는 일을 증권사가 전면 금지한다 해서 동양증권이 저 동양그룹 CP하고 채권을 파는 게 막혔어요. 저게 막히자마자 날라갔어요. 피해 금액 1조 6천억, 개인 투자자 4만 명이 손실을 봤는데, 이것 때문에 뭐 다 감옥 갔죠. 아직도 아마 못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때 오리온한테 동양그룹이 자금 지원을 요청합니다. 2013년에. 이게 시장에 정말 유명했어요. 우리가 남이냐? 언니가 동생한테, 첫째 사이가 둘째 사이한테 자금을 지원해달라. 근데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랬더니, 너희가 갖고 있는 주식 있잖아. 주식을 담보대출을 받아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달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해외 투자 대비 주요 주주로부터 우려와 문의가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작금의 상황에 회사의 방침을 알려야겠다. 오리온그룹의 입장은 거절이었어요. 오리온그룹이 거절한 순간에 동양이 어떻게 됐냐면은 해체됐죠. 없어졌어요. 사실상 해체가 아니라 없어요. 이 중에서 모체가 됐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다 쪼개지고 다 팔리고, 뭐 여기에 팔리고 저기에 팔리고 다 쪼개졌는데, 모체가 되었던 그 동양 시멘트, 그걸 누가 샀냐? 유진이 사갑니다. 이거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이게 알짜 기업이다 그랬거든요. 뭐 자산도 많고 뭐 알짜 기업이다 그래서 적대적 M&A까지 한다고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인수를 했어요. 유진이 참고로 원래는 레미콘 시장 점유율이 1위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걸 샀어요. 어떻게 됐을까? 뭘 어떻게 돼요? 뭐 있습니다. 아직 그 망하지 않았어요. 여기 어디에 샀는데 뭐 그 가격이긴 하지만 하여튼 있어요. 이게 동양그룹의 동양시멘트예요. 와, 10만 원이 넘었던 게 리만 이후에 그 한 방에 가면서 이렇게 1280원이 됐어요. 여기 어디에서 유진이 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손실은 아니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진짜 오리온도 정말로 멋지고 참 사고 싶고 뭐 이런 회사인데, 제가 잘 모르겠는 건 진짜 베트남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포카칩이 1위고 뭐가 2위고,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 초코파이를 많이 먹고, 한국, 중국, 베트남의 주요 스낵 매출이 지난 1분기에 82%. 과자만 먹나? 얼마나 늘었냐면은, 예를 들면 이래요. 베트남 매출 같은 경우에 베트남이 초코파이를 그렇게 좋아하나? 이렇게 올라왔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키움에서 나온 레포트에 따르면은 뭐
코로나 수혜가 있지만 이렇게 올라갔어. 아, 게다가 마더 러시아도 여기서 한 건 하는데요. 근데 마더 러시아는 잘 기대가 안 되는 게 이 나라는 뭐 하면은 올인이잖아요. 이 나라는 비스킷이고 뭐고 오직 초코파이야. 그냥 초코파이야. 이 나라는 초코파이의 나라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초코파이가 얼마나 팔리냐면은 연 7억 개가 팔립니다. 이 초코파이 이름이 코리아 버거. 진짠가? 코리아 버거랍니다. 아, 그게 버거인가? 게다가 러시아 하면은 또 초코파이와 함께 국민라면, 팔도 도시락 50억 개 팔렸다. 초코파이가 1년에 얼마가 팔린다고? 7억 개. 도시락은 1년에 3억 개. 두 개 합치면 10억 개가 팔리네 1년에. 얘들은 도시락과 초코파이만 먹나?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약간 드는데, 하여튼 뭐 그런 나라니까 그렇다고 치고, 진짜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지금 뛰어넘어서 과자 산업이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중국에서 아까 전에 그 달리 그룹처럼, 물론 걔네는 워낙에 소매 라인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은, 요즘에는 소매 배달 라인이 탄탄한 것보다 이커머스 시장도 굉장히 됐고 배달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전 국민 사이에 뭔가 화제가 됐다 그러면 옛날과 다르게 굉장히 매출이 한 번에 점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옛날에는 과자를 팔면은 각 매장에 다 넣어놔야 했기 때문에 이 망이 촘촘한 중국 현지 회사가 압도적으로 유리했는데, 지금도 유리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 더 활성화되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쪽이 정말로 뛰어난 품질의 과자로 중국 사람들의 기호만 올라가면은 갑자기 퀀텀 점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중국 분들이 저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야 내가 보기엔 맛있는 것 같은데 중국 분들의 입맛에는, 아니면 인지도가 얼마나 되는지 감이 잘 없어서. 지금 중국 피어들 주가거든요. 피어들 주가는 그렇게 힘을 못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오리온은 최근에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쭉 가서 베트남과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인지도 있는, 상당히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는 회사가 된다면, 야 우리나라는 솔직히 우리나라 내수로는 그 뭐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거고,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에서 나오는 성적들이 점프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아마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